39번 문제입니다. 자, 배열 회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회전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라이트나 레프트 둘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렇게 배열을 줬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래서 회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로,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트라고 하면 인덱스가 한 칸씩 증가하는 건데,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는 0으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는 건 기존에 있던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1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건 반대로 맨 마지막 인덱스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여기 있는 녀석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겠죠. 라이트인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녀석을 일단은 제일 먼저 앞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한 칸씩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면 되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녀석을 일단 뒤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뒤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배열을 하나 가지고 그 배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금 복잡하죠. 왜냐면 여기 있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다른 변수에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한 칸씩 이동되면 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배열을 만들면 그냥 새로운 배열에 처음에 여기다 딱 집어 넣어놓고 나머지를 한 칸씩 이렇게 밀면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답을 내기 위한 배열을 하나 만들 겁니다. answer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배열의 크기는 받아온 녀석의 이 is라는 이 크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스트링에는 우리 방향이 정해져 있죠. 자, 이름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얘를 디렉션이라고 바꿔주고요. 얘도 뭐 넘버스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 디렉션에는 딱 두 가지 문자열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라이트 또는 레프트. 그래서 분기문으로, 자, 이 디렉션에 equals, 얘가 레프트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일단 라이트일 경우, 그리고 레프트일 경우 두 가지만 들어오니까 ifels로 나눠주고요. 자, 라이트일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추가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는 맨 앞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럼 반대로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한 칸씩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녀석은 맨 뒤로 빠져야 된다고 했죠. 자, 그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answer라는 변수에다가, 오른쪽이니까 이 넘버스에 있는 맨 마지막 값이 일단 첫 값으로 먼저 넣어질 겁니다. 그래서 넘버스에 마지막 값이니까 넘버스 랭스, 이 길이 마지막 인덱스, 여기서 마이너스 1 빼는 이유는 알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랭스 그 자체를 넣어버리면 마지막 인덱스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덱스가 첫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포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근데 0번 값은 이미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1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이 answer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i 값에다가 넘버스에 i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 이 i에 0번은 이미 들어갔고요. 1번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준 이유는 당연하게도 한 칸씩 앞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0번 인덱스가 answer의 1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넘버스의 1번 인덱스가 answer의 2번 인덱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죠. 마이너스 2를. 자, 그럼 반대로 갈 경우에는 요게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일 경우에는 얘 마지막 앤서에 랭스 마이너스 1 마지막 값에 넘버스의 첫 번째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때는 반대로 마지막에 이미 값이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랭스의 마지막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2를 빼가지고 마지막 인덱스보다 한 칸 앞으로 집어넣고요. 앤서에는 당연히 이제 반대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담겨진 녀석을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1, 2, 그 다음에 4, 5, 5, 6, 4, 마이너스 1, 4, 15, 6, 4. 자, 우리가 이렇게 본대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내용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계산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문자열과 숫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면 A가 0부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고 B, C 이렇게 갈 때마다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J까지 9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순서로 갔을 때 0, 1, 2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23살이나 뭐 51살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영문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죠. 23이다. 그럼 A, B, C. 그쵸? C고 그러니까 앞에 C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3이다. 그럼 D일 경우에는 3이니까 이렇게 C, D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0은 B죠. 그래서 B, 나머지 0이니까 A, A.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요거죠. A부터 Z까지를 들어왔을 때 0에서 9까지 어떻게 치환을 해줄 것인가. A로 들어왔을 때 0으로 치환하고 B로 들어왔을 때 1로 치환하고 요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로 돌아와서 아까 풀아일 문제는 0부터 9까지를 A부터 J까지 어떻게 치환하느냐 이거였는데 우리가 조금만 대입을 해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파벳을 먼저 한번 쭉 써볼게요. 자, 플래닛 A라는 문자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보면 A, B, C, D, E, F, G, H, I, J까지 있고 A가 0이고 J가 9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은 문자 배열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A가 0번 인덱스에 있고 B가 1번 인덱스에 있고 C가 2번 인덱스에 있죠.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이 나이를 금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하나하나 배열로 쪼갠 다음에 특정 숫자가 왔을 때 해당 인덱스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캐릭터 at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캐릭터로 가져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빠르냐라고 했을 때는 캐릭터 at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 at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합쳐주기 위해서 결국엔 앤서에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문자를 합칠 때는 스트링 빌더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 스트링 빌더를 먼저 하나 선언해 놓겠습니다. 자, 스트링 빌더를 하나 선언해 놓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숫자를 하나씩 꺼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숫자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숫자를 만약에 두 자가 들어왔다, 23이 들어왔다, 100이 들어왔다 했을 때 이걸 각각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AG를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으로 계속 나눠가면서 나머지와 몫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화 시킨 다음에 이걸 스플릿으로 끊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쉽게 문자열로 끊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에 value of 해서 이 age라는 녀석을 문자열화 시킨 다음에요. 자, 스플릿. 자, 공백으로 해서 끊어주면 이게 이제 나이가 한자씩 문자열 배열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자, 스트링 num 배열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서 알파벳으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이 넘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 가지고요. 자, 넘에 i번째 있는 녀석을 꺼내서 그거를 이 플래닛 에이지의 캐릭터 s로 가져오는 방법을 쓰면 되죠. 그래서 자, 플래닛 에이지 여기에 캐릭터 s로 이 넘버 i번째 있는 녀석 인덱스에 있는 걸 가져오면 되죠. 근데 그냥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파스인트로 자, 숫자화 시켜서 그러니까 만약에 23이 들어왔다 그럼 첫 번째 넘버에 뭐 0번 인덱스 2 얘를 숫자로 변한 다음에 그 2번 인덱스에 있는 내용을 캐릭터에 여기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이 빌더에다가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빌더에다가 어펜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전체 바퀴를 다 돌았다. 그럼 이제 answer로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nswer에는 이 빌더를 그냥 반환할 수는 없죠. answer는 스트링이고 빌더는 스트링 빌더이기 때문에 얘를 toString으로 문자열화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answer 따로 선언하기 귀찮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반환을 해주고 answer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D와 F, B와 B, A, A 정상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문자열을 쪼개는 방식을 썼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다고 했죠. 10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뒤에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반환해야 될 값이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큰 수를 뽑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수의 인덱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큰 수 뽑아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138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꺼내면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원래 이 8번이 몇 번 인덱스였냐라고 했을 때 현재 소팅을 하고 나면 3번, 2번 인덱스로 바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된 인덱스 값을 뽑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들어온 배열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정렬을 따로 하고 가장 큰 걸 뽑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리스트에 보면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max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뽑아내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최대값이 몇 번 인덱스냐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배열을 우선 리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문제로 와서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트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변경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어레이 리스트나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으로는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박싱된, 즉 클래스 타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트 대신 인티저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줄 건데, 자, 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림 API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 거고, 이 안에는 박싱된 클래스 타입 인티저 타입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레이스라는 클래스에서 as 리스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as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 타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능하고요. 자, 스트림 이 어레이를 넣어줄 거고, 얘를 박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일반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형 데이터 타입으로 얘가 바꿔줘요. 자, 그러고 나서 콜렉트 모아올 겁니다. 자, 어떤 형태로 모아올 거냐? 자, collectors라는 클래스에 toLis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리스트 형태로 얘가 바꿔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83과 9, 10, 11, 8 이렇게 리스트로 잘 나오는 거 봤죠. 자, 리스트로 바꿔줬으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맨 처음에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죠. 자, 최대값 뽑아내는 거는 자, 컬렉션즈에 max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최대값이 뭐냐 라고 해서 최대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ax라는 변수에다가 최대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함수 중에 인덱스 오브라는 놈을 써서 이 max 값에 대한 인덱스가 몇 번이냐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answer에다가 두 개를 넣어야 되죠. 첫 번째는 최대값,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는 그 크기.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담지 않을 거고요. 배열을 여기서 선언한 다음에 그 값을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ax, 두 번째는 인덱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8, 1과 11, 2. 잘 동작하는 걸 봤죠? 자, 이렇게 스트림 API를 쓰면 좀 더 리스트를 쉽게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어레이를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스트림을 우리가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 방식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다만 한 줄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피자가 6조각으로 일단은 잘라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사람 수 n이 줬었을 때 피자가 남지 않고 모두 같은 수의 피자 조각을 먹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6명입니다. 그러면 한 조각씩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피자 한 판에 6조각이라고 했죠. 피자 한 판에 6조각이기 때문에 6명이 먹으려면 한 판만 시켜도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명입니다. 그럼 한 판 가지고 안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거를 몇 판을 시켜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은요, 6의 배수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과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요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의 배수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6조각짜리 한 판인 피자를 n명이 이제 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판 시켰어요. 그래서 6명이서 만약에 5명이다. 그럼 5명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었어요. 한 조각 남죠. 남네? 하나 더 시켜요. 또 먹습니다. 그럼 7조각이에요. 2조각 남네? 한 판 더 시켜요. 언제까지? 남지 않을 때까지 한 판씩 계속 시켜가도 됩니다. 이 방법은 뭐 세련되진 않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n명이 왔을 때 이 피자를 몇 판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n에서 몇 명이 피자를 먹을 것인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피자는 무조건 6조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remai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자, 이 answer는 피자 한 판부터 시작을 하겠죠. 6조각에 이 피자를 n명이서 먹을 때 남는 게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6명이다. 당연히 안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지만 만약에 남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키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계속해서 돌 거고요. 얘는 언제까지 돌 거냐면요. 이 남기는 피자가 없을 때까지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remain이라는 값이 0보다 크면 즉 한 조각이라도 남으면 계속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피자는요. 또 나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answer에다가 피자 한 판은 6조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remain에다가 담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자를 한 판을 더 시켜서 두 판이 되면 2 곱하기 6, 그럼 12조각이죠. 그래서 12조각을 이 인원이 나눠 먹고 남는 게 있는지 여기다 넣을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있다. 그럼 한 판 더 시키고 남는 게 있다. 한 판 더 시키고 리메인이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돈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여기다가 답을 미리 한번 써놓겠습니다. 여기는 한 판. 자, 얘는 5판. 얘는 2판. 그리고 얘는 2판이 되겠죠. 자, 정확히 1, 5, 2, 2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 내용을 이렇게 표현시킬 수 있어요. 자, while 얘는 계속해가지고 돌 겁니다. 자, 영원히 이렇게 돌 건데 언제까지 돌 거냐면요. if 만약에 아까 했었던 내용이죠. answer에 6 곱하기 %n 해가지고 이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멈추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answer가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같은 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위에 것보다는 아래 게 좀 더 간결해 보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369 게임이라는 건데요. 이 369는 1부터 숫자 세다가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갈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대신 369의 개수만큼 박수를 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3 나왔을 때 박수를 3번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개수가 나오는 횟수. 그래서 여기 보면 3이 나왔을 때는 3이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치는 거고, 여기서는 9와 3 두 번 나왔으니까 두 번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3이다. 그러면 박수를 2번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이런 숫자가 나타났을 때 여기서 3 또는 6 또는 9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방식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숫자 연산으로 하는 방식. 2, 9, 4, 2, 3이라는 게 왔을 때 처음에 10과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0으로 나눴을 때 2, 9, 4, 2.3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 3 하나 캐치해 놓고, 실제로 10으로 나눠서 294로 만들어 놓고, 294가 아니라 2942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10으로 나눈 나머지 2가 나오죠. 또 10으로 나눠서 294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될 때까지 10과 계속 나누면서 숫자를 줄여가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죠. 2, 9, 4, 2, 4를 문자열로 만들어 놓고 3 또는 6 또는 9가 있는 문자열을 끄집어내는 방식.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오더의 숫자가 100만, 그러니까 100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숫자가 이거보다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 0이 한 3개 더 들어간다. 그럴 때는 요 방식보다는 요 방식이 훨씬 낫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쓸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린 두 개 다 해볼 건데 1차적으로 요거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얘를 써볼 건데,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오더를요, 10으로 나눈 이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3 또는 6 또는 9일 때 3이거나 6이거나 9일 때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swer는 이렇게 증가를 시켜가지고 박수를 쳐줄 건데, 한 번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해가지고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쳐줘야 되냐, 이 오더를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10으로 계속 나눠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더가 0이 될 때까지 우리는 while문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while은 오더가 0보다 크면 계속해서 돌 거고요. 자, 도는 동안에 얘는 이 나머지를 가지고 3이나 6이나 9 이게 해당되면 박수를 계속 증가시켜 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얘를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적으로 계속 나눠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한번 박수 숫자가 일치하는지 한번 요거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칠 횟수가 1, 2, 3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식은 당연히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잡히지 않을 땐 어려울 수 있지만 속도면에서는 우월합니다. 단 굉장히 큰 숫자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숫자로 판별할 경우에는 0.01ms에서 0.03ms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문자열로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 일단 패턴을 정해야 됩니다. 정규 표현식을 쓰기 위해서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바 util에 이게 regex을 이용해서 컴파일, 이 안에다가 어떤 패턴을 넣을 건지 넣어야 됩니다. 이 대괄호는요, 정규 표현식에서 5어를 뜻합니다. 이 안에 있는 녀석은 5어예요. 그래서 369 이렇게 되면 369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3 또는 6 또는 9, 이 녀석들을 찾는다라는 거고요. 여기를 어떤 놈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 매처에 대상되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더는 현재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밸류 오브를 통해 가지고 오더를 집어넣고 이 숫자, 이 녀석을 문자로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369를 추출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매처라는 객체에 담기게 되는데, 이 매처라는 객체는 얘를 대상으로 한 이 패턴에 찾아낸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을 가지고 find, 즉 찾았다. 만약에 찾았으면 찾는 놈이 있을 때마다 계속 while문을 돌려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녀석들을 찾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m.group이라는 놈을 사용하면요, 얘가 찾은 이 문자열을 직접 보여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과 9, 3과 333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9, 3, 333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얘가 어떤 걸 찾아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찾아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찾을 때마다 박수를 치게 만들면 이렇게 박수칠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죠.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사용하기는 좀 편리하지만요, 아무래도 숫자로 판별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